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다중접근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중접근이라는 것은 다중점 연결 상태, 즉 하나의 선에 여러 개의 지국이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보내는 게 서로가 데이터가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보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제어 접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어 접근이라는 건 무엇이었지? 지국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누가 먼저 보내고 누가 나중에 보낼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예약, 두 번째로는 폴링, 세 번째로는 토큰 방식이 있다라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배웠고 이번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시작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토큰이라는 방식을 어디에서 쓰면 가장 유리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 링형으로 데이터가 주고받는 이런 링형 접속 형태에서 유리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사회자가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기차도 있지 않아요. 오로지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이 돌아다니냐면 여기 있는 토큰이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이 토큰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토큰을 가진 자만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마이크랑 비슷한 거예요.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D한테 토큰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토큰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거지. 야, C 데이터 받아 라고 해서 C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 그 누구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는 A만 갖고 있으니까. 단 여기 C라는 친구는 일단은 내가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응답은 보내야 되겠지. 응답까지 보내고 나면은 이제 A는 이젠 더 이상 자신은 보낼 데이터가 없어. 그럼 이 토큰을 누구한테 주지? 바로 뒤에 있는 B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B는 보는 거야. 내가 데이터 보낼 사람 있나 없나? 나 없는데? 그럼 C에게. 나도 없는데? 라고 하면 D에게 계속 토큰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D는 토큰이 생겼는데 이 토큰을 가지고 얘는 B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지. 야, B 데이터 받아 라고 말해서 B에게 데이터를 주고 응 받았어 라는 말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면 이 토큰을 다시 A에게 넘겨주는 거. 즉 토큰이 A, B, C, D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토큰을 가진 자만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토큰 통과 방법이라 부른답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보면은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토큰을 보내고 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나는 토큰을 누군가에게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치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는 토큰을 받을 거, 이쪽 손은 토큰을 줄 게 있어서 여기로 토큰을 받으면 이렇게 토큰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다 손을 잡고 있는 구조니까 그걸 모습으로 표현해 보면은 링형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링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에요. 그냥 토큰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니까 웬만해선 충돌도 잘 안 일어나요. 대신에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의 문제점이냐면은 얘가 토큰이 가다가 중간에 가끔씩 사라지기도 해. 말했잖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다가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되기도 한다고요. 데이터가 유실이 된다면은 토큰이 사라져 버리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토큰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토큰 통과 방식. 토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패킷을 가진 사람만이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안의 지국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다? 링형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 다음, 선행자, 내가 누군가에게 토큰을 받는 사람과 후행자, 내가 토큰을 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으면 선행자에게 토큰을 받아서 전송하고 후행자에게 보내면 되는데 중간에 토큰이 사라지면은 얘를 다시 어떻게 살릴까는 거기 내부에 있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살리기도 한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예약 접근, 폴링 접근,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는 토큰 접근. 이 세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제어 접근에 속하고요. 제어 접근이라는 건 서로가 상의를 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 꼭 상의를 해야만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이제 여기 이 다음에 배울 다중 접근은 우리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 프린트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프린트는 통신 16번입니다. 통신 16번, 이번에는 우리가 채널화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채널화. 이 채널화라고 말하는 이 채널은 뭐랑 똑같냐면 TV에서 말하는 채널, 아니 유튜브에서 말하는 유튜브 채널과 동일해요. 유튜브에 내 거 채널을 클릭을 해가지고 내 거 클릭한 거에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서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TV에서 내가 TV MBC를 틀면 MBC가 방영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보내고 싶을 땐 계속 보내고 보내기 싫을 때는 안 보낼 수 있다는 거지. 단 무엇을 해준다면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나의 선로를 4명의 사람이 나누어서 쓴다 해봐요. A, B, C, D. 이 하나의 선로를 이용을 해주는데 이 하나의 선로를 어떻게 이용을 해주면 좋냐라는 거지. 마치 뭐랑 똑같냐면 4명의 가족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란 말이야. 하나의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냐라는 거지. 하나의 화장실인데 4명이 살아. 그럼 화장실 어떻게 이용해주지? 제일 쉬운 방법은 시간을 나누면 되지. 야, 너는 아침에 응가를 해. 나는 점심에 할게. 나는 언제 할게. 목욕은 언제. 서로가 이야기를 해놓는다면은 화장실을 하나의 화장실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 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화장실 안에서 용도를 나누면 돼요. 화장실 안에서 한 사람은 목욕을 할 동안 한 사람은 앞에서 이를 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닦고 한 사람은 뭐 화장실을 이용해 줄 수 있고, 뭐 물론 서로가 싫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우리가 하나의 선로도 용도를 좀 나눠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분류를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 많이 쓰는 분할이 어떤 걸 많이 분할해 주냐면은 예를 들면 주파수, 아니면은 시간, 아니면 공간, 아니면 코드 같은 거를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같이 써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채널화라고 부르는 다중 접근입니다. 자, 그 다중 접근들, 일단 필기부터 해볼까요? 지국들이 채널화, 지국들이 가용 대역폭을 주파수 시간 코딩으로 분할하여 같이 이용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채널화라고 부른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만 배워볼까요? 무엇과 무엇?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과 시간 분할 다중 접근. 자,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은 주파수는 영어로 F로 보통 쓰는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 주파수를 어떻게 분할을 해주느냐라고 해주자면은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보낼 수 있는 말이라 부르는 음파는 굉장히 대역폭이 이게 대역폭이 다양해요. 굉장히 낮은 음부터 굉장히 높은 음, 내 목소리로 나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음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우리가 각자에게 원하는 층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층층별로 서로 보낼 수 있는 걸 나눠주겠다는 거지.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전선이 보낼 수 있는 대역폭,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부터 500이라고 해봐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주파수의 폭을 다른 말로 대역폭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에게는 100에서 200 사이를 쓰라고 하고 B는 200에서 300, 얘는 300에서 400, 얘는 400에서 500을 쓰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면은 서로가 이곳 내에서는 나 혼자 쓰는 거야. 아까만큼 넓게는 쓰지 못하겠지만 좁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좁은 내 공간 안에서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고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 누구랑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FDMA,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용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주파수 D로 나눠요.
주파수 T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대역폭 주파수 T를 배정받아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나도 T를 받는 거야. 나는 100부터 200, 나는 200부터 300, 나는 300부터 400 이라고 주파수 T를 받아서 그 T 내에서만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T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예전에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FM, AM 우리 라디오 통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라디오 통신 같은 거 이렇게 나의 음파를 이런 음파와 섞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AM이란 방법도 받고 요렇게 돼 있는 FM이란 방법도 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이상한 주파수를 더해줄 때 이 주파수를 캐리어라고 불러줬는데 반송파라 부르거든. 이 반송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한 요거예요. 각각 100에서부터 200이라는 것을 여기다 섞어주거나 200에서 300 쉽게 말하면 이게 100에서부터 200은 150을 곱해준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음파에. 그렇게 되면은 내 거 대역폭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되지? 그 대역폭으로 얘를 다시 돌려본다면은 받는 사람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 마치 무엇과 비슷하다? 라디오처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각 T 대역은 항상 해당 지국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 지국은 T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해서 전송 비트를 우리가 주파수를 제한하는 T 대역 통과 필터. T 대역 통과 필터라고 불렀던 게 얘가 100에서 200은 100에서 200이 갖고 있는 얘 반송파를 보고 말해요. 100에서 200이 이 정도면 200에서 300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가늘게 나오겠지. 얘는 더 가늘게. 얘는 더 가늘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반송파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국 사이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작은 보호대역으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얘가 100에서 200이라고 했고요. 얘가 200에서 30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200 근처 한 195에서부터 200 사이거나 얘가 200에서 205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잖아. 그럼 서로가 겹쳐가지고 데이터가 서로 약간 뭉개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약간의 여유를 주고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건 예시예요. 얘는 데이터가 100에서부터 200까지를 쓰고요. 얘는 220부터 320까지를 쓰는 거야. 얘는 340부터 440까지를 쓰고요. 얘는 460부터 560까지 쓰는 거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예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20만큼을 계속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러면 20만큼 떨어뜨려 놓은 걸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서로 안 겹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20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20으로 보통 떨어뜨리다기보다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MHz 정도 우리가 떨어뜨려 놓기도 많이 한답니다. 아니 100MHz는 아니지 100kHz 100kHz 정도 우리가 떨어뜨려 놓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분할 다중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시간 분할 다중 접근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보낼 때 시간을 똑같이 분할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는 거지. 총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이용하는 거 비슷하면 돼요. 화장실 이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는 내가 씻을 거야.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빠가 씻어. 8시부터 9시까지는 엄마가 씻어.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누나가 씻어 아니면 동생이 씻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시간 분할 다중 접근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다 시간을 배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 거 시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을 배정을 받은 걸 기준으로 우린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이때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 내가 화장실 내가 6시부터 7시까지 쓴다 했는데 내가 화장실 안 쓴다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그때는 내가 오롯이 화장실을 쓰는 기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시간으로 만들어진 이 폭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TDMA, 타임이기 타임 분할 방식입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안 쓰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안 쓰는 애들을 어떻게 돌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 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가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화장실을 공유한다 아니면 컴퓨터를 공유한다
이런 것 등으로 아니 TV를 공유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 있는 것처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데이터가 지금 다음에는 총 보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이 보내주는 게 원래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내 거를 쪼개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많이 쓴답니다. 자, 그래서 시분할 다중 접근 같은 게 해당 링크를 보통 어떤 단위로 나누냐면은 시간 단위로 나눠요.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각 지국은 시간 틈새를 배정받아서 데이터를 보낸답니다. 난 1초, 넌 2초 때, 넌 3초 때 가까이 다 시간을 배정을 받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는 몇 초에 내가 보내야 되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시간 분할 다중 접근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할과 다르게 시간이 계속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따위는 없단 말이야. 내 주파수에서 내 마음대로 보내기 때문에 내 주파수랑 남에 있는 주파수 사이에 간섭만 안 일어나면 돼. 즉 내 거랑 옆에 있는 거랑 붙어있지만 않으면 되거든. 여기에서는 무엇이 붙을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 6시부터 7시까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했는데 7시 근처가 됐어. 7시 근처가 됐는데 아직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눈 두드려. 야, 너 왜 안 나와? 나 이제 화장실 써야 된단 말이야 라고 두드릴 수가 있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약간의 톡을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분으로 해볼까? 예를 들어서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낡았어. 8시 15분부터 8시 25분까지는 엄마가 왔어.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는 아빠가 왔어. 이렇게 약간의 시간의 간격을 놔두는 거지. 여기 사이에 5분 정도. 그래서 이 5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런 걸 우리 시간 틈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국들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 있으면 전파 지연, 이런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엇을 만들어준다? 보호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서로가 데이터가 겹치지 않도록 해준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법을 쓸 건데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거 제일 처음에 요거는 어디서 많이 쓴다 했지? 라디오에서 많이 쓴다 했잖아요. 이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실제로 무선통신, 핸드폰에서 많이 쓰거든. 주로 중국에서 쓰는 핸드폰은 표준 규격이 TDMA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시분할을 해서 많이 해준답니다. 그 다음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이 두 개로 나뉘거든. 하나는 중국 시장,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나뉘거든.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미국 시장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다중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좀 잘해보자고요. 오늘 수업 끝. 안녕.